텅 빈 시장 한쪽 유독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입속으로 넣고 있는데요. 가까이 가보니 대한민국 대표 간식 떡볶이. 식욕 자극하는 빨간 양념 옷 입고 사람들 유혹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산이라도 만들 기세로 푸짐하게 담긴 떡볶이 맛은 어떤가요? 아까 김밥 얘기했잖아. 김밥 왜 돈이 없어요? 몇 바퀴 돌았나 몰라. 물어가지고 온 거예요. 먹으면 좀 느끼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유는 없고. 손님 기다릴 새라 그릇이 넘치도록 떡볶이를 담는 달인의 손놀림이 분주한데요. 직접 오지 못하는 손님들을 위한 배달 서비스 때문. 배달. 배달? 예. 배달도 하세요? 예. 퀵서비스 아저씨. 배달을 퀵 서비스로 보내세요? 네. 먼 곳에서 드시고 싶어 하시니까 많이들 시켜주세요. 떡볶이가 식지 않게 비닐로 꽁꽁 포장한 후 떡볶이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손님에게 빠르게 배달하는데요. 여간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 광경. 주변의 모든 떡볶이 가게가 백기 들고 나가게 만들 정도로 맛있다는 이경의 달인의 떡볶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됐길래 다른 집들 다 그만뒀어요? 죄송하신 말씀이지만 글쎄요 하나둘씩 나가시더라고요. 남들 놀 때도 나와서 장사하고 저는 설날 명절 때에도 장사했었어요. 안 쉬고 놀면 그 손님들이 또 저한테 오잖아요. 저 집은 어떤 맛일까 하고 와보시잖아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양념도 엄청 많이 쓰고 야채도 정말 많이 쓰고 저 서비스도 친절하게 하고 나갔을 때는 씁쓸했죠.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온 달인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건데요. 그 노력의 결과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소단에서 끓는 건 설마? 떡볶이 양념에 육수를 돼지 등뼈로 내요. 일반 물이 아니라 돼지 등뼈로 내요. 일반 물이 아니라. 떡볶이 양념이라고 하면은 고추장에 물을 섞어 만드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달인은 몸에 좋은 등뼈를 푹 우려낸 육수를 사용해서 양념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통 하나를 꺼내드는 이경의 달인. 이 속에는 또 어떤 비법이 들어있을까요? 새카만 색의 고추장. 달인 도대체 이게 뭡니까? 고추장이 아니고 춘장이에요. 에? 춘장. 춘장이요? 네. 제가 여러 가지로 뭐 다 써봤거든요. 근데 다 거기서 그 맛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나 하다가 춘장 짜파게티를 먹다가 춘장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색깔이 붉은빛이 이렇게 나요. 밤에 보면 더 이뻐요. 그 색깔이. 야 저걸 한 번 더 먹까 하다가 그냥 넣게 된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떡볶이가. 단순해요. 그냥 생활의 지혜예요. 그냥. 달인의 번뜩이는 지혜가 만들어낸 춘장에 직접 만든 구수한 된장과 감자 전분을 넣어서 고루고루 섞어주면 달인표 웰빙 떡볶이 양념 완성.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떡볶이 하면 다 그 맛이 그 맛이잖아요. 거기에 더 얼마나 맵냐, 얼마나 다냐, 그 차이인데 이렇게 질리지 않고 이렇게 구수하고 더 진한 맛이 나야 된다고 해야 되나? 계속 땡기고 먹게 돼요. 자타공인 입맛 사로잡는 달인의 떡볶이. 가장 중요한 양념이 준비됐으니 이제 떡볶이를 만드는 일만 남았는데요. 등뼈를 푹 구워 만든 육수 부어주고 춘장과 된장의 황금 비율로 만든 비법 양념까지 섞어주니 캬, 그 자태 한번 끝내줍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완성된 떡볶이는 인심까지 가득 담아서 손님에게 나가는데요. 돈가스 한 박스를 같이 주겠어요. 밀려드는 주문에 달인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지고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너무 맵지도 않고 짝짝 달라붙는 게 맛있는데요. 그래요. 그런 만큼 달인의 가게는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손님들에게 빈 그릇을 주는 달인? 아니 달인,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빈 그릇을 주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제작진의 걱정과 달리 달인이 주는 빈 그릇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손님들. 하나 둘씩 떡볶이를 그릇에 담기 시작하는데요. 요것이 바로 달인이 생각해낸 또 하나의 비법이라는 사실. 원하는 대로 뷔페처럼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그냥 딱 그만큼만 돈 내고 그렇게 계산하고 가니까 돈 절약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분은 떡볶이 먹다 말고 뭐 하시는 건가요? 모든 대짜리가 바쁜 달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고마운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14,400원. 네? 14,400원이면 제가 얼마 줘야 되죠? 14,400원이면. 35,000원짜리. 저보다 더 낫네. 친절한 손님들이 있어 달인 뿌듯하겠습니다.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는 달인의 가게. 달인의 비법으로 똘똘 뭉친 이곳에는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짝 데친 어묵을 기름에 넣고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튀겨주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한껏 목욕시킨 어묵을 꺼내 꼬치는 쏙 빼준 뒤 떡볶이 양념에 섞어줍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어묵 튀김, 떡볶이 양념과 어우러져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근데 달인, 대체 이 어묵 튀김은 어떻게 생각해내신 겁니까? 오뎅을 저렇게 막대기에 꼽다가 어떻게 손님이 오면서 저렇게 제가 오뎅을 기름통에 떨어뜨렸어요. 처음에는 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신기해서 냅두고 제가 맛을 봤지요. 그랬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바삭거리고 지퍼 맛 나고 쫄깃거리고 좀 색다른 맛이 많이 나요. 아, 그런 사연이. 실수를 신제품 개발로 승화시킨 달인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맛은 어때요? 살짝 튀김 맛이 섞이면서 바삭바삭한 맛까지 같이. 하루 종일 몰려드는 손님으로 정신없는 달인. 하지만 손님들에게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다릴게요. 감사해요.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기다릴게요. 내일 뵐게요. 남인데 보내는 게 그냥 허전하고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올 것 같아요? 네. 아, 이걸로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다릴게요 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그 손님들도 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내려올게요 하면서 또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손님들과 하루 이틀 쌓은 친밀감 또한 대박 비법입니다. 그런데 돈통에서 돈을 꺼내 지갑이 아닌 검은 비닐봉지 정리도 안 한 채 마구 담는 달인. 차곡차곡 있는 것보다 막 곁에라도 있으면 마음이 부자인 것 같아요. 더 풍성하고 부자인 것 같고 지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좋아해요. 이 비닐봉지가 여느 명품지가 못지 않습니다. 똑같은 떡볶이에 오뎅에 튀김이에 다 있지만 각자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개성 있게 나만의 것을 하면은 잘하실 것 같아요.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이곳. 이른 아침이지만 가게 안은 떡볶이를 먹으러 온 손님들로 꽉 찼는데요. 남녀노소 만인이 좋아하는 것이 아무리 떡볶이라지만 이곳을 찾는 손님은 유독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긴 제가 한 45년 된 거예요. 네? 진짜로? 네. 전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많이 저도 초등학교. 두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92요. 한결같은 맛으로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달인의 떡볶이. 그런데 이 떡볶이의 정체는 40년 단골 손님들도 모를 정도로 베일에 쌓여 있다는데요. 색은 분명 짜장색인데 그 맛은 오묘해서 착각하기 일쑤. 근데 짜장 떡볶이도 아닌 게 짜장 떡볶이인데 짜장 떡볶이 맛이 아니에요. 좀 매콤하고. 근데 사람들이 우리 사실은 고추장을 많이 쓰는데 새까마니까 사람들이 짜장 떡볶이를 안 매운 거라고 착각하는데 우리는 매워요. 고추장 진하게 넣어서. 흔하디 흔한 짜장 떡볶이를 상상했다면 큰 오산. 철저하게 감춰졌던 45년 양념 최초 공개해 주셨는데요. 아니 근데 이것은 분명 짜장이 아닙니다. 대체 뭘 만드시는지 일단 달인을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가스불 위에 놓여진 2개의 솥. 뚜껑을 열어보니 오호, 이건 밥입니다. 근데 밥은 퍼서 담고 솥 안에 보이는 건 다름 아닌 누룽지. 달인, 이 누룽지는 뭐 하시게요? 떡볶이 하나 더 쓰지. 그러더니 곧바로 누룽지에 간장을 붓는 달인.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간장이 이런 거 데리는 법이 있어. 콩 넣고 데리는 사람도 있지만 저 누룽지에다 데리면 간장이 걸쭉해지고 맛있어요. 예. 그래 요즘 젊은 사람 저런 거 불편하고 맛이 모르지. 달인의 45년 내공이 이 간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짠맛을 잡아주고 구수한 맛을 더한 달인표 누룽지 간장. 이렇게 만들어진 비법 간장과 고추장을 배합해서 떡볶이 소스를 만들어주는 달인. 간장과 고추장의 비율을 오로지 달인만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색깔부터 비범합니다. 도착한 곳은 방앗간. 아니 근데 달인, 떡을 직접 뽑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할머니가 직접 오셔서 하세요? 왜? 왜요? 할머니만의 그 비법이 있나 보죠 뭐. 오면은 잘 비켜줘야 돼요? 네, 잘 비켜주고 할머니 원하신 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능숙한 솜씨로 떡을 만드는 달인. 이렇게 직접 떡을 뽑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쌀과 밀을 황금 비율로 배합해 최상의 떡볶이 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신의 손을 거쳐야만 직성이 풀리는 달인. 그래서인지 어느 하나 평범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떡을 떼는 손놀림마저도 비범한데요. 연세에 비해서 빠르세요. 좀 빠르다고 볼까? 빨라 보여?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재빠른 손놀림 역시 달인이십니다. 근데 달인이 가진 비밀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부터 수상해 보였던 솥단지. 여기에도 무슨 비법이 있는 걸까요? 내가 나왔죠? 떡뿐만이 아니다. 떡볶이 솥까지 망치로 두드려 손수 만드는 달인. 세계 유일무이 달인표 솥. 떡볶이 맛을 위해 솥 모양까지 직접 고안한 거라는데요. 양쪽으로 확 퍼지게. 불이 퍼지게? 예. 센 불로 빨리 끓어야지 떡볶이가 맛있어요. 불이 이 밑에서만 놀잖아요. 일반 솥과 전격 비교. 그 결과는 불이 닿은 가운데는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반면 가장자리는 열이 닿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달인표 수제솥은 어떨까요? 볼록하게 나온 바닥 모양에 따라 열이 골고루 분산되는데, 오 놀라워라. 달인의 말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솥 구석구석까지 물이 끓어오릅니다. 45년 한결같이 노력하고 연구해온 달인의 열정. 이것이 바로 최고의 맛의 비결이 아닐까요? 연탄냐 하나에 20원 30원 하는 것도 못 돼서 살 때 했으니 즐겁지. 지금은 가스불 몇십만 원씩 나와도 그걸로 떡볶이 맛있게 볶아서 파니까 너무 즐겁지. 그래요? 예. 떡볶이 너무 맛있죠. 연처럼 훨씬 맛있는데. 보기만 해도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최강 비주얼. 대체 이거 만든 달인은 어디 계세요? 다음 주 오늘 날 보셔요? 떡볶이 경력만 몇 년 되신 거예요? 한 25년이요. 강산이 2번 바뀌고도 남았을 25년 동안 떡볶이와 동고동락해온 달인. 손님들의 표정에서 그 맛이 절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떡볶이와 뭔가가 다릅니다. 반달 모양 떡 포착. 근데 보통 떡이 동그란데 여기는 반을 자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잘라요. 그냥 간이 잘 배라고 잘랐어요. 맛있는 떡볶이를 위해 평생을 연구해왔다는 달인. 25년간 반달 모양으로 손수 떡을 썰어왔다는데요. 매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뭔가를 손에 들고 오는 달인. 뭐예요 그거? 내비예요. 떡볶이를 누가 손쉽게 먹는 음식이라 말했던가. 달인의 떡볶이엔 25년간의 변치 않는 정성과 노력이 숨어 있었는데요. 한결같은 맛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떡을 썰고 포장해왔다고요. 침대만 과학이랴. 랩으로 곱게 옷 갈아입은 떡. 찬물에 딱 2분간 입수하면 더 쫀득하다고요. 그냥 담가놓으면 뿌르니까 내비에다 일단 싸가지고 차가운물에다 담그면은 이 떡이 쫀득거리고 그래서 이렇게 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또 뭔가를 가지고 오는 달인. 재빨리 움직이는 이유는?
쫄깃한 쌀떡에 반질반질 기름옷을 입히기 위해서라는데요. 팔까지 걷어붙이고 한참을 버무리더니 이제는 랩으로 꽁꽁 싸매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달인? 혹시 이러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참기름이 딴 데로 새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꺼내서 하면은 저기 참기름이 떡에 스며들어 가지고 고소한 맛을 내고 사람들이 좋아하죠. 당장 먹어도 충분히 맛있겠지만 달인표 떡볶이가 탄생하려면 아직도 기다려야 한다고요? 냉장고에 넣어야지 숙성이 3시간 해야지 쫀득거리고 맛있어요. 3시간 숙성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냥 보기엔 비슷한 것 같지만 3시간 지나고 참기름 특유의 향을 입히고 고소한 맛까지 일품인 떡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매콤하면서도 칼칼한 양념장과 환상적인 배합 들어가야겠죠? 달인만의 비법이 담긴 특제 소스 나가신다. 이것저것 넣어서 등등이요. 고추장은 안 들어간다는데요. 네, 고추장 아니고 즉석 고추장을 고춧가루로 즉석 고추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달인이 무려 25년간 숨겨온 비법 바로 요 양파에 있답니다. 그 흔한 채소도 조미료도 전혀 들어가지 않지만 한 번 맛보면 2번 오지 않고는 못 버티는 이유가 양파라니? 맛은 둘째치고 맵지 않을까요? 열을 더하면은 이제 단맛은 더하고 매운맛은 떨어져요. 이제 그래서 단맛만 남은 양파를 몽땅 건져내고는 달인이 두 손에 야심차게 잡은 것은 식칼.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속사포 다지기 실력 뽐내주는데 착착착 양파 다지는 솜씨도 역시 예사롭지 않죠? 곱게 다진 양파와 황금 비율 보여줄 재료는 바로 고춧가루에 있다는데요. 청양고추하고 좀 덜 넣은 고춧가루 그냥 일반 고추. 달인의 정성을 듬뿍 담은 재료 하나하나가 만나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달인표 양념장.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야 쫀득쫀득한 떡에 매콤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일품인 양념장이 만나서 달인표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찰떡궁합 튀김까지 함께하니 군침 난다, 군침 나. 손님들이 다 빠지고 난 늦은 밤 떡을 챙겨 방으로 들어가는 달인. 뭐 하시는가 봤더니 또다시 반달 모양으로 떡을 썰고 있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25년간 해온 일이라는데 달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관절염으로 손이 욱신욱신하지만 달인이 여전히 떡볶이집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이제 좀 돈 버셨으면 안 하셔도 되잖아요. 글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또 안 하면 또 손님들이 많이 왔다가 그냥 가고 내가 없으면 찾아 싸서 어디 갈 수가 없네 여기서. 그래요? 어디로 가지를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면 떡볶이는 어머니한테? 내 인생 내 몸으로 바뀐 거지. 찾아간 곳은 부산 광역시 동래구. 여기 시작부터 남다른 달인의 떡볶이가 있습니다. 떡을 넣기 전에 무부터 양념과 함께 푹 졸여줍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에야 떡을 넣고 무 양념과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만드는 법부터 비범한 이 떡볶이는 달인의 45년 세월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주얼부터 맛까지 남다를 수밖에. 똑같은 맛 해야 된다고. 그래. 어린 시절 먹었던 떡볶이 맛을 잊지 못해서 고향을 떠난 뒤에도 이곳을 다시 찾는다는 사람들. 과연 할머니 떡볶이 안에는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을까요? 떡만 먹으면 원래 약간 좀 콩콩할 수 있는데 무가 같이 씹히니까 좀 아삭아삭하고. 무 말랭이를 만들잖아요. 기술적으로. 기술 최고 좋지 한 30년 했는데. 바로 할머니 떡볶이 안에는 모두가 극찬하는 무말랭이가 들어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다른 손님이 다 무말랭인 줄 알아. 무말랭인 줄 알아요? 응, 무말랭인 줄 알아. 저도 무말랭인 줄 알았어요. 다 무말랭인 줄 알아. 무말랭이 아니고 이제 무채를 생걸 해야 돼. 무말랭이야만 너무 야말려서 못 써. 모두가 무말랭이인 줄 알았던 이것이 그냥 생무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무말랭이의 맛과 식감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맛을 내려면 보리새우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맛있는 말란 겁니다. 뭔데 이게? 보리새우. 보리새우? 예. 여기서 시원한 물이 많이 나와요. 역시나 생물을 그냥 사용하는 건 아니었군요. 먼저 요 보리새우로 시원한 육수를 뽑아내 줍니다. 그 다음 새우와 육수를 따로 걸러내는 달인.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와 함께 맛을 낼 차례. 무채의 보리새우 육수를 적당히 붓고 일정 시간 동안 재워줘야 한다는군요. 예상했던 대로 보통 비법은 아닌 듯. 숨 주고 지지 일어났더만. 1시간 정도를 재놓으면 머리 새우 무술에 예, 맛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1시간 정도 지나면 보리새우물이 무에 싹 스며든다네요. 불러지지 이거는. 이건 안 부러지네요? 이건 불러지지. 무가 재워지고 있는 동안 떡볶이판 아래에선 뭔가가 열심히 끓고 있습니다. 불로 데운 게 아니고 요건 물로 요래 데웁니다. 중탕통입니다. 불이 아닌 물로 완성된다는 달인의 떡볶이. 그 시작은 무채부터 나옵니다. 새우물이 스며든 무를 중탕으로 서서히 가열하는 달인. 이때 보리새우물과 무 수분이 함께 빠져나온다는군요. 그 다음 양념을 넣고 무채를 한번 졸여줍니다. 이래서 슬슬 끓여야 돼 이거는. 펑펑 끓으면 이거 소치 다 타. 바로 하면. 타요? 응. 중탕. 이제 다시 양념과 함께 2차 중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서서히 무가 졸여지는 과정에서 쫄깃한 무말랭이의 식감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중탕이지. 바로 하면 이게 다 타가지고 오봉도 다 타고 이것도 다 타면 눌러서 안 돼. 무지가 안 퍼지고 힘이 있어, 달력이 있어. 이것이 무말랭이의 식감을 그대로 낼 수 있었던 달인의 오랜 노하우. 역시 45년의 내공 대단합니다. 잠시 후 제작진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달인. 그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게 다 내가 쓰는 거라 이거다. 이 가스통 다요? 예. 이거 이렇게 많이 써요? 가스통을? 그래 많이 써지대. 불을 막 팡팡 끓이고 하려는 게. 떡볶이 때문에 지금 가스값 많이 나온다. 가스값 진짜 가리돌 할 때도 어떨 때는 몰라 써서. 안 되지. 어느덧 80을 훌쩍 넘긴 나이. 하지만 오늘도 달인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더욱 깊은 맛을 내는 달인의 떡볶이. 그리고 그 맛을 가장 잘 알아주는 건 역시나 손님들. 특히 독특한 양념의 매력은 거의 중독성. 한 입 먹으면 입에 착착 감기는 그 맛은 먹어보지 않고선 모릅니다. 특별한 양념의 비밀. 뭐예요? 양념자. 바로 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빨간 양념장 안에는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재료. 이게 대체 뭘까요? 어찌가 이러면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걸 이래 이제 향이 나. 내가 진짜 배하기는 내가 개발했어 이거는. 국산 고춧가루 또는 고춧가루로 직접 양념장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달인. 그런데 여기에 뭔가가 또 들어간답니다. 아 이게 들어가요 옥수수가? 이거 들어가. 놀랍게도 고춧가루에 들어가는 또 다른 재료는 옥수수 전분. 두 가루를 한데 섞고 잘 버무려주는 달인. 백조청이 팡팡 끓여야 돼. 예? 팡팡 끓여, 펄펄 끓여야 돼. 끓여가. 끓여요? 끓여야 돼. 왜요? 끓여야 유물 고추장 만들어. 그렇게 끓이는 것은 바로 백조청입니다. 이 역시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는 달인. 그 다음 옥수수 전분과 배합한 고춧가루에 끓여낸 백조청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이 역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비법. 이렇게 해서 양념장의 매콤한 맛과 은근한 단맛을 냈던 거로군요. 그런데 그때 뭔가를 가져오는 달인. 도라지를 가지고 이제 맛을 뭐예요? 낸다고. 그 주인공은 바로 도라지. 아니 떡볶이 양념에 도라지는 왜 넣으시는 거예요? 냄새 강긋하잖아 지금. 번거로운 손질을 감수하면서도 달인이 도라지를 선택했던 이유. 향긋한 향을 내기 위해서라는군요. 양념장에다가 좀 썸이 쓰면 향기가 나요. 양념장에 넣어요? 예, 양념장 담을 때, 고추장 담을 때. 정성스레 손질한 도라지를 곱게 갈아주는 달인.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장에 아낌없이 투하. 그런데 양념장의 비법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군요. 달인이 꺼내든 히든 카드는 다름 아닌 열무. 아니 이 열무는 왜 넣으시는 거예요? 양념으로 썰수가 있어요. 맛있어요. 이러면. 떡볶이 양념의 시원한 맛을 담당한다는 열무.
열무는 이렇게 통째로 양념장에 넣어서 쓴다는 달인. 이 상태로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인의 떡볶이 그 맛의 핵심 최고의 양념장이 만들어집니다. 와, 역시나 빛깔부터 장난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일이지만 자부심 많은 남다른 달인. 그 정신은 음식 재료 하나하나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가래떡이에요? 예, 진짜 떡이라기는. 쌀떡. 쫀득쫀득한 식감은 기본. 양념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달인의 떡. 예? 새비게 몰래? 아니. 썩을 직접 떡을 먹어보는 제작진. 썩을 게 좀 됐어. 이거 짭짤해 간이 돼 있어요. 간이 짭짤하게 배어 있는데? 원래 떡 할 때 소금 조금 내가 그렇게 떡을 해야지. 소금? 예. 자, 집중하시라. 지금부터 떡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자, 짜봐서 짜지. 먼저 가지에 소금을 넣는 달인. 가지가 이거 소금 볶으면 쓴맛이 사라진대. 쓴맛이? 응, 사라져. 역시 달인, 떡의 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었군요. 가지에 소금을 볶으면 쓴맛이 사라진다는 사실 그저 놀랍습니다. 가지색이 변하도록 곱게 이렇게 되도록. 소리하게 예뻐지. 그렇게 잠시 후 굵은 소금의 쓴맛을 그대로 머금은 가지. 그리고 소금은 가지의 고운 빛깔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을 다 한 가지는 빼내고 소금이 맛있다. 남은 소금으로만 떡에 양념을 한다는 달인. 그 다음 꼬치에 낀 쌀떡 위로 가지 소금을 아낌없이 솔솔 뿌려줍니다. 뿌리가 뿌려야 돼 맛있다. 가지가 아까 그가 물을 내놔서 이 소금이 맛있어. 가지 소금으로 양념한 쌀떡. 이제 이 상태로 약 1시간가량 재워두면 떡 자체에 간간한 맛이 배입니다. 그 다음 굵은 소금을 깨끗이 털어내고 그대로 어묵 육수에 익혀서 2차 간을 하는 달인. 떡 하나에도 엄청난 정성이 들어갑니다. 인고의 시간 끝에 부산 최고의 중탕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달인,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아자가 진짜 이런 거 하면서 자꾸 놀아가면 하면 안 되거든. 하려면 열심히 하고 안 하려면 쳐야 돼. 이런. 삼양동 재래시장이 자리하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전통 있는 떡볶이 집이라고는 하지만 상가 안쪽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아는 사람만 안다는 곳입니다. 한가로웠던 복도와 달리 빼곡하게 자리한 손님들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룬다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매끈한 떡볶이. 질서정연하게 자리한 떡들이 고루 잘 익어가는 가운데 드디어 손님 맞을 전투 태세를 갖춰갑니다. 쫀득한 밀떡에 꼬마김밥과 튀김까지 넉넉히 올린 한 그릇, 이게 바로 정석이죠. 재래시장이 자취를 감춘 후 달인의 가게를 찾기 위한 고군분투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손님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애타게 만든 것인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지. 어떤 거야? 그럼 말해도 되나? 되죠. 가대기를 할 때 그 비결이 있지.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의 비결, 바로 이 양념장이랍니다. 마치 오래 묵은 집고추장처럼 깊은 빛깔을 간직한 비주얼. 달인이 자부하는 양념장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모양부터 특이한 호박입니다. 이게 땅콩 호박이에요. 땅콩처럼 생겼잖아요. 이걸로 죽을 끓여요. 달짝지근한 맛을 내기 위해 단호박을 썼었지만 지금은 당도가 높은 땅콩 호박을 넣어 조리한답니다. 이건 저도 처음 보네요. 씨를 발라 잘 손질한 호박을 대야에 넣고 본격적인 비법 제조에 나선 전영옥 달인. 시원하게 우린 콩나물 육수를 부어 단단한 호박살을 풀어줍니다. 온몸으로 뜨거운 열기를 받으며 호박죽을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뭉쳐진 덩어리도 하나하나 으깨가며 천연의 단맛을 살리는 과정. 호박죽이 제 모습을 갖춰갈 즈음 눈에 띄는 또 다른 냄비. 맛있는 냄새만 풍기던 그 정체가 공개됩니다. 없던 식욕도 불러일으킨다는 짜장밥인데요. 분식 단일 메뉴인 가게에 이게 또 웬 말이란 말입니까? 짜장밥이네요. 네, 짜장밥. 물론 이 역시도 양념장 비법 중 하나였다는 것. 쌀을 거의 1시간 정도 불리면 딱 좋거든요. 부드러운 껍질에 감칠맛 가득한 밥새우를 넣어 쌀을 불립니다. 그리고 중국의 된장인 춘장을 풀어주는데요. 조금 특이한 레시피라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시골에서 된장 먹던 그런 맛. 모르는 사람 몰라도 아는 사람 살짝 알고. 춘장도 발효를 거친 장의 한 종류라 고유의 떫고 짠맛이 있기 마련인데요. 쌀과 어우러지면 그 단맛은 더욱 배가 되고 함께 넣은 밥새우는 자극적인 춘장의 맛을 부드럽게 덜어준답니다. 호박으로 양념의 기본을 다지던 다리는 왜 짜장밥을 만들었을까?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밥알로 찰기를 맞추고 간을 올리기 위해서라는 것. 빼내는 거예요? 예. 식감 좋은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면포에 걸러 섞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랍니다. 얘가 양념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들어가겠지. 쟁반 가득 올려진 동글동글한 재료. 고추장으로 뭔가를 빚어 놓은 듯한데. 그거 뭐예요? 아 이거요? 네. 떡이야. 떡. 장떡. 고추장으로 만든 장떡. 요렇게 빚어 놓은 건 참 생소해 보이는데요. 찰기 가득한 것이 속까지 제대로 익었습니다. 양념장의 핵심 재료라고 하니 탄생 과정을 안 볼 수 없겠죠. 아유 찰기다. 잘 말린 엿기름으로 뽀얗게 물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이 방법을 택한 걸까요? 고추장을 넣으면은 맛은 어쩔지 몰라도 텁텁해가지고 맛이 없어요. 개운하지도 않고 깔끔하지가 않지. 힘껏 풀어낸 엿기름 물을 거르고 거기에 찹쌀가루를 옴팡 부어줍니다. 마지막 주자인 고추장을 넣어 조물조물 반죽을 만들어가는 달인. 정말 그 정성이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냥 되는 게 진짜 없네요. 그냥 되는 게 쉬운 게 없어요. 남보기는 떡볶이 장사가 그냥 어떻게 물만 부으면 되는 줄 알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 그냥 떡볶이 장사나 해야겠다. 그러니까 난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나도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적당한 농도의 반죽으로 동글동글 빚어냅니다. 떡을 만드시는 거네요 진짜. 장떡이라 하잖아요. 옛날에 장으로 만든다고 해서 장떡. 옛날에 이거 장떡 지져서 밥 반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올망졸망 모인 장떡을 익히기 위해 불 위로 자리하는데요. 쪄주는 거예요? 네. 수분이 날아가 딱딱해지지 않도록 면포를 덮어두고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와! 맛있죠? 찐빵 같지? 아, 비주얼 훌륭한데요. 고추장 떡은 한 김 식힌 후 호박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덩어리 졌는데 잘 섞일 수 있을까요? 얘를 푹 끓이면은 저절로 풀려요. 찹쌀로 만든 거랑 고추장으로 해서 떡이 풀려. 그 어떤 것도 세월에서 얻은 내공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수십 수백 번을 시도한 끝에 완성된 최적의 레시피. 약간 빨개지네.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하고 양념만 하면 되죠. 고춧가루? 칼칼함을 더해줄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저어주면 비로소 완성이랍니다. 가문의 비법이라고 해도 무색한 전용 옥달인의 양념장. 색깔부터가 남다릅니다.
밀떡이 익어가며 기본 맛을 들이면 조금씩 양념을 더해가는 것 또한 달인만의 조리 포인트. 처음부터 양념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는 간이 세지기 때문이라는데요. 양념도 맛있지만 그 육수의 맛도 맛있어요. 아, 육수요? 떡볶이 할 때 들어가는 거? 고품격 양념장이 빛을 발하는 건 적당한 육수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 적당한 간과 담백한 맛을 보충해주는 달인표 육수에는 어떤 비법이 들어가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재료가 공개됩니다. 멸치 액젓이거든요. 내가 직접 담은 거. 직접 담으신 거예요? 네, 그럼요.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집에서는 직접 담그기 힘들다는 멸치 액젓. 진하고 건강하게 삭힌 후 체에 걸러 철판에서 끓여주고 마늘 갈은 거예요. 마늘? 곱게 갈은 마늘을 함께 섞어줍니다. 잡내를 잡고 깊은 맛을 내는 재료이기에 듬뿍 넣어 제대로 향을 내주는데요. 여기에 신선한 홍합을 넣어 각각의 재료가 잘 어우러지도록 볶아줍니다. 3가지 재료가 서로 섞이며 깊은 맛을 내는 과정. 특히 직접 담근 멸치 액젓의 풍부하고도 깔끔한 풍미는 그 어떤 재료로도 흉내낼 수 없답니다. 그렇게 준비를 끝내고 홍합에 간이 있어서 그것만으로 간을 해요. 이 자체로? 마늘향 그득 빼인 홍합을 아낌없이 넣어 육수를 냅니다. 풍부한 재료와 오랜 내공이 어우러져 시원하고 깔끔한 육수가 완성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자로 통마늘까지 투입. 그 생마늘을 넣으면 육수에 넣어도 마늘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마늘 냄새가 전혀 안 나요. 항균 성분이 많아 저항력도 높이고 매력적인 향도 지닌 생강줄기. 이걸 볶을 거예요. 소금하고. 밑엔 뭐예요? 소금이요? 소금에. 굵은 소금과 함께 살살 볶아줍니다. 어무스름하게 좀 태워야 돼. 소금을 굽기 시작할 때는 쾌쾌한 냄새가 난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 구우면 어느 순간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데요. 준비된 쑥갓과 통마늘 위에 냄새가 빠진 뜨거운 소금을 부어줍니다. 그 상태로 통마늘을 재면 잡내는 물론 알싸하고 매운맛을 날릴 수 있다는 것. 양념장을 만들 때도 손을 아끼지 않던 전용옥 달인은 육수를 만드는 과정 역시 정성에 정성을 거듭합니다. 그렇게 30분 후 마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구운 소금이 지닌 열로 어느 정도 익은 통마늘은 그 상태 그대로 홍합 육수에 들어갑니다. 야, 진짜 국보급 레시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른을 앞둔 달인은 어느 한 부분에서도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직접 만들고 거른 육수에 비법 양념장으로 맛을 들인 떡볶이 한 그릇. 단 한 명의 손님이라도 이 맛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기에 한순간도 허투루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그 굳은 신념이 오늘의 달인을 만든 거겠죠. 와, 정성에 비해 값이 너무 싼 것 같죠? 달인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옛맛을 잊지 않고 찾아와준 손님들 때문. 그 고마운 마음을 최고의 떡볶이 맛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약간 밀가루 냄새가 나.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을 좀 해야지. 밀가루 냄새는 잡고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한 달인만의 비법. 이게 뭐예요? 콩가루? 네, 콩가루. 밀가루 떡의 결점을 콩가루가 보완해 줍니다. 콩가루 물로 이 떡을 살짝 한번 데쳐내요. 살짝 아주.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정성이 가득하다 보니 떡볶이가 완성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건 기본. 달인의 수고로움이 없었다면 결코 탄생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맛입니다.
이 콩가루하고 고소한 냄새가 또 밀가루 냄새를 잡아주더라고요. 밀가루 냄새가 안 나요. 고소한 향과 맛까지 더한 밀가루떡. 여기에 시간이 지나도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는 달인만의 비결이 하나 더 있답니다. 바로 떡 코팅 작업. 내가 막 기름을 좀 만들어서 그걸 나 혼자 조금씩 써요. 맛도 마시고 하는 것도 방제. 달인이 직접 만든 기름을 발라야만 쫄깃한 식감을 잘 살릴 수 있다는 사실. 평범해 보였던 기름에 가히 상상을 불허하는 재료가 등장합니다. 껍질을 싹 벗기고 기름을 한번 뺄 거예요. 누린내의 원인이 되는 닭껍질을 깨끗하게 손질하는 게 우선. 여기에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는 식재료를 넣습니다.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가는 만큼 조화로운 향과 맛이 일품인 기름이 완성됩니다. 기름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니 이거야말로 떡볶이의 혁명! 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을 이겨내며 차곡차곡 쌓아온 삶의 지혜. 그만큼 일반 떡볶이 맛과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차원이 다른 건 당연지사.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군요. 껍질은 떼버리고 살로만 살에서 우러나오는 기름 맛을 빼는 만들어요. 투박한 기름에서 황골 탈태를 끝낸 달인표 기름. 이쯤 되면 떡볶이의 조연 역할을 하는 기름도 주연보다 빛나는 명품 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맛있는 요리가 되겠지만 떡볶이 떡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 맛이 배가 된다는 달인. 이제 달인의 비법이 응축된 기름을 식혀서 떡볶이에 코팅해줍니다. 쫄깃한 식감은 물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일품인 떡이 비로소 완성. 만드는 과정이 고돼 달인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떡볶이. 그러니 귀하지 않을 수 없겠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 억척같이 보낸 지난 세월. 그러다 보니 달인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밀리면은 설거지 그릇 갖다 주고 자기네들이 가가지고 손님들 덕을 많이 봤지. 우리 찾아주신 손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 내가 표현을 못해서 좀 무뚝뚝하기는 해도 마음으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싶어. 와 뭐야 이거? 와 이게 떡볶이판이에요? 허허, 달인 스케일 보소. 사이즈부터 예사롭지 않군요. 그 안에는 보통은 가스불로 계속 때우듯이 그렇죠. 그래서 껐다 켰다 하면서 대부분 조리 방법이 아니면 그런데 이건 계속 끓는 물에 한 100도씨 이상을 놔가지고 열이 닿으면 금방 딱딱해지는 쌀떡은 깊고 넓은 판에 중탕으로 조리해야 오래 두어도 딱딱해지지 않고 눌러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벌써 20년째 손님들의 무한애정을 받고 있는 달인의 떡볶이. 한 입 먹으면 절로 광대가 승천하는 저 세상 맛. 중독성 강한 맛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빠져드는군요. 보라, 국물 한 방울도 남길 수 없다는 집념의 젓가락질을. 아들아, 연장 챙겨라. 떡볶이 소스를 만들기 전 만반의 준비를 하는 달인. 앞치마를 단단히 매는 모습이 결연해 보이기까지 하는군요. 달인의 20년 노하우가 이 통 안에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색깔이며 질감이며 범상치 않습니다. 이게 떡볶이 소스예요? 예. 좀 걸쭉하죠? 걸쭉 고추장이나 좀 섞어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적인데 저희는 소스가 좀 특이하죠. 남다른 소스의 비밀이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먼저 채친 무와 배를 중탕팬에 넣고 기름 없이 볶아주는군요.
중탕으로 해야 수분이 천천히 빠져나와 깊은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정체불명의 하얀 물질. 말을 양념장에 넣게 되면 점성이 있어서 아주 목 넘김도 좋고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느린 떡의 특성까지 생각한 환상의 재료 궁합 자랑하며 양념장 만들기는 계속됩니다. 시간이 졸인 상태인데 아주 다음 재료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향한 달인. 그가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새우. 해물탕이라도 끓여야 할 것 같은 분위기. 새우 위에 땅콩가루를 뿌려서 완전히 덮어주는데요. 그런데 뭐 이걸로 끝이 아니군요. 추가로 덮어줄 초록색 이불의 정체는 보리예요. 네? 보리. 아, 이게 보리예요? 네. 아무래도 해산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린내는 잡는 데는 보리싹이 최고예요. 생새우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보리싹을 함께 넣어 쪄줍니다. 비린내가 없는 건새우를 사용하면 편하지만 생새우의 부드러운 감칠맛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땅콩가루와 보리싹 안에서 잡내 제거 및 감칠맛을 한층 끌어올린 새우는 떡볶이 양념 맛의 묵직한 중심을 잡아준다는군요. 목욕 재개한 새우는 또 다른 재료와 만나게 되는데 이 재료가 또 미스터리입니다. 말린 버섯 같기도 하고요. 섞는 거예요? 이게 콩으로 만든 콩고기예요. 콩고기. 고소하고 좀 담백한 맛이 있어요. 껍질 벗긴 새우와 콩고기를 면보에 싸서 빻아주는 달인. 분식집 떡볶이에 이런 정성이 들어가리라고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진짜 무슨 꼭 고기 다져놓은 것 같아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요. 한우 툭불 부럽지 않은 달인만의 재료 조합. 흡사 다진 고기 같은 새우 콩고기에 조청을 넣고 압력솥에 뭉근하게 끓여줍니다. 여기에 달인 정성 한 스푼은 기본이겠죠? 단맛과 감칠맛이 섞여져서 아주 강한 맛이 나요. 새우와 콩이 만나서 감칠맛 대폭발. 더 강한 맛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압력솥에 쪄주는데요. 다진 고기 같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묽은 죽의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천연 조미료가 따로 없네요. 여기에 미리 졸여둔 무, 배, 말을 섞어줍니다. 지금 여러분은 채소와 과일 그리고 새우에서 나온 다양한 맛이 조화를 이루는 화합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잘 섞은 죽은요 고춧가루와 다시 섞어주는군요. 여기에 처음 보는 또 다른 재료가 등장하니 샛노란 소스의 정체는 바로 단호박이었습니다. 인공적인 단맛보다는 주변의 식재료에 의해서 단맛을 찾는다는 달인. 잘 익은 단호박 속에는 백태도 들어있는데요. 이것 또한 그냥 찌지 않고요. 황태 머리 우린 물을 넣어 쪄줍니다. 달인, 이거 정말 떡볶이 양념 맞습니까? 색깔이 아주 이쁘게 나오죠? 단호박과 백태를 곱게 으깬 후에 마지막 재료를 준비하는 달인. 우유 아니에요? 이게 우유인데요. 손님들이 떡볶이를 먹고 나서 치즈 맛이 난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이게 들어가서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한 번 끓인 우유는 잘 응고되는 성질로 변한다고 하니 치즈 맛이 상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으깬 두부를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좋은 식재료는 다 들어가는 느낌적인 느낌. 우유와 두부가 충분히 끓었으면 먼저 준비한 단호박 백태와 섞어줍니다. 이건 안 먹어봐도 아는 맛. 이대로 먹으면 단호박 수프가 따로 없겠죠? 이 색깔 때문에 양념장이 그 빨갛지가 않았는 거네요. 네. 아주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예쁜 색깔만큼이나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달인의 마음도 참 곱습니다.
떡볶이 양념을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의 끝이 이제 보이는군요. 모든 재료들을 혼합해서 잘 섞어주면 맛도둑 달인표 떡볶이 양념 완성. 몇일에서 이렇게 섞는 거예요? 예. 이 상태에서 한 3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 농도는 진해지는데 색깔은 연해져요. 숙성이 되니까 이 알갱이들은 자연적으로 사그러들어요. 손님들 입맛을 검거한 중독성 강한 양념장. 들어간 정성을 보니 오히려 맛이 없으면 이건 배신이죠. 치즈는 없이도 치즈 맛을 내는 신묘한 떡볶이 계속 만들어 주실 거죠?